네, 목요일에 만나는 두 대변인의 카운터 펀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조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당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민주당도 이건 국회 이슈니까 관심 있으실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뭐 이거 사실상 최후 통첩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당장 이제 별로 성과 없이 끝난 회동 이후에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 해소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선고일 전에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매듭 지어져야 된다. 네. 이런 요구를 했어요. 사실상 최후 통첩 그러니까 너무 전투적 용어 같지만 요새 분위기를 놓고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해도 뭐 전혀 이상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밖에서 보는 우리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껄끄럽다라는 표현일 것 같아요. 근데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대담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정말 진정성을 갖고 충분한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께서 뭐 이후에는 여러 가지 조금 해석을 내놓으셨지만 사실상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부응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의 뭐 다 안 된다는 이유로 설명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제도를 이용해야겠다. 제도라는 것은 그동안 이 특별감찰관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운영이 되지 못했었거든요. 그럼 그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던 제도에 맞게 그걸 운영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이런 건의를 한 거고 저는 이건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당내 일각에서 뭐 친윤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제도가 있다면 그 제도의 틀 내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도 특별감찰관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복원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 카드에 대해서 이렇게 과민 반응하는 쪽에 어떤 논리를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이쪽 뭐 집안 싸움 나긴 했는데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에 북한 인권재단과 연계하지 말자는 입장이었던 거잖아요. 이사지청과. 그러면 이제 한동훈 대표랑 어찌 보면 민주당 생각이 좀 같아진 거네요. 뭐 논의를 좀 하자라고 하면은 당장 좀 착수하실 뭐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특별감찰관 제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한동훈 대표의 나름의 고육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하고 국민들 여론은 지금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 뭐 특히 저희 당은 그럼 한동훈 대표의 그런 뜻을 받아들여서 제3자 특검이라도 좀 발의를 해라. 특검 얘기를 하는데 아니 웬 특감을 얘기하는지 저희로서는 뭐 한동훈 대표 시선 돌리기다. 한동훈 대표의 뭐 고충은 이해합니다. 여당 대표로서 그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싫어하는 특검을 도입하기에 무리니까 어느 정도 절충을 해서 특별 감찰을 제의를 했는데 그것조차도 원내대표가 그냥 공개적으로 내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뭐 이해는 하지만 저희로서는 그 특감이라는 게 어떤 실질적인 권한이 있지가 않고 물론 이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지금 대통령실의 그 행정관들 특히 김대남 전 행정관의 그런 언행을 봤을 때 전혀 뭐 견제받지 않은 그런 권력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저희 눈높이나 국민 눈높이에는 특감보다는 특검이 맞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약간 특검 추진해야 되는데 특별감찰관이라는 새로운 이슈로 좀 이러니까 이게 약간 한동훈 대표 전략이었나요? 좀 먹혔다는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 지금 그 발의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다시 재의결되는 과정을 거칠 텐데 지금 민주당에서 특검이 실제로 통과될 것이다라고 해서 13개 사건을 다 몰아넣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특검을 한다면
범위를 아주 좁혀서 지금 검찰이 불기소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한 범위로만 특검을 하자라고 한다면 우리 당에서도 그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정서와 좀 괴리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할 만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13개 사건에는 정말 김건희 여사의 인생 전반을 엑스레이 아니면 CT 예. 촬영하듯 쭉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네. 특히 우리 당의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거를 포함시켜 놓고도 우리 당에서 8표 이탈표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그 민주당은 사실 기대하기보다는 거부권을 유발시켜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 공세를 강화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특별감찰관 말씀하셨잖아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고 말씀하셨으면 협조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걱정되는 건 또 한동훈 대표가 이걸 특별감찰관을 도입해서 빨리 제도 속에서 보자라고 하니까 이게 도입되면 한동훈 대표만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민주당의 정리정략적인 판단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어깃장을 넣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앞설 정도니까 지금 예. 민주당이 분명한 자기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가 만나기도 한다고 했으니까 예. 그 전에라도요. 일단은 그 전에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간의 좀 불협화음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추 대표가 일단 원내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의총에서 의원들이 결정해야 된다라고 선을 그었어요. 네. 그러니까 원내 사안이라고 해버리는 순간 원외대표는 빠져 계시고 이건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느낌인데 이게 한 대표가 그 전에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사전에 좀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 말을 안 하셨나 봐요. 언질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난 월요일 최고위원회에서였나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조금 뜻밖의 그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관련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네. 그게 어떤 의미였나 해보니까 어쩌면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사전 정지 작업이었나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충돌할 경우에 그러니까 특정 사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을 때 어떻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가가 우린 국민의힘 전당 그 당원 당규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당원 당규에 없는 이유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나라 헌법에 수도를 서울로 한다라는 거 없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2004년 탄핵 정국 때 그때 이제 서울을 뭐 충청로 옮길 때 이게 뭐 관습헌법이니 이런 새로운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네. 당무를 통할하는 당대표가 원내대표에 우선한다는 것은 그렇게 일종의 관습헌법처럼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예. 누구도 원내대표와 그 당대표의 의견이 충돌했을 때 원내대표의 권한이 우선이라고 생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 당의 전체적인 일이 이게 전체 집합이라면 예. 원내대표가 하는 일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 집합에 불과할 뿐이지 네. 전체 집합을 뛰어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당대표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원내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좀 사리에 맞지 않는 예. 얘기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뭐 대표랑 원내대표 워낙 잘 지내셔가지고 저런 모습 상당히 생소하실 것 같은데. 아니 예. 민주당 국민의힘을 떠나서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감반은 원내 사항이다. 그리고 의장은 나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모습은 정당인으로서 예. 그 정당 체계 위계를 도전하는 그러한 오만불선한 행동이다. 당대표에 도전하는. 아니 당대표는 전 당원이 뽑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 당대표를 뽑는 과정이 정말 지역마다 대의원대회 해가지고 2달 가까이 해갖고 정말 어렵게 뽑아요. 네. 진짜 검증 절차도 많고 원내대표는 그냥 의원총회 한번 해가지고 의원들끼리 모여서 선출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럼 본인이 그렇게 의원들 모아가지고 당을 주도할 것 같으면 나가서 자기들끼리 교섭단체 만들어갖고 해야지. 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로 활동하면서 예. 대통령도 따로 만나서 밥 먹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런 식으로
그 국민의힘 당대표의 어떤 권위를 깰 것 같으면 그냥 탈당해가지고 대통령실 가는 게 맞아요. 예. 지금 김지호 대변인이 거의 한동훈 대표 쪽처럼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서 보기에도 좀 그래 보이나 봐요. 다른 당 얘기를 하면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 당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데 이것은 김지호 대변인이 얘기한 게 정치적인 상식이죠. 아까 네. 얘기 드렸잖아요. 수도를 서울로 한다라는 이야기가 없지만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에요. 예.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의견 충돌이 있다고 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뭐 당대표의 의사결정을 우선한다. 네. 이런 규정이 없을 뿐이지 누가 보더라도 당대표가 원내대표가 당대표의 의견에 반해서 네. 뭐 이야기를 한다? 생각하기 어려운 시나리오죠. 지금 의원들 텔레그램방인 것 같긴 한데 네. 배현진 의원이 또 글을 하나 올린 것 같은데 뭐 대표적인 친한계 의원이다 보니까 이 방에는 당연히 추경호 원내대표도 있을 거고요. 이번 정부 내 특별감찰관 도입을 혹시 원천 반대하느냐 뭐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해요. 네, 네. 상당히 좀 시끄러울 것 같은데 뭐 내부적으로 공유된 반응이 있습니까? 뭐 추가로 누가 더 얘기를 했다고 하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 그 카톡방이었기 때문에 제 원내 대변인이 그 내용을 일일이 다 알 수는 없는데 네. 배현진 의원이 그동안 얘기하신 것처럼 친한계 의원들의 논리를 좀 전파하는데 노력을 했었던 건 맞고요. 예. 이 얘기도 어제 올렸기 때문에 네. 그 글에 뭐 우리 카톡 보면 좋아요, 뭐 하트, 뭐 이렇게 공감 엄지척, 누르는 거. 공감 누르는 거. 네. 그것도 많이 달렸대요. 여러 명의 의원들이 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특별감찰관이라는 제도가 우리가 그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어렵게 만들어낸 제도예요. 이게 박근혜 네. 정부 때 도입됐는데 예. 그 이전 정부가 대통령 본인의 부정부패 이거보다는 대통령을 둘러싼 친인척 뭐 호가호위하려고 하는 측근 이런 사람들의 부정부패로 정권이 어려워졌던 적이 많거든요. 네. 이걸 막기 위해서 여야가 합의해갖고 만든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특별감찰관 제도가 운영이 됐어요. 운영이 되는 과정에서도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최서원 씨의 국정농단 네. 탄핵까지 이어지긴 했지만 예. 그렇게 어렵사리 제도로 정착한 게 있다면 빨리 만들어서 빨리 도입을 해서 그 임명을 해야죠.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특별감찰관제가 있었지만 5년 동안 도입이 안 됐거든요. 네. 임명을 안 했어요. 지금 문다혜 씨를 둘러싼 각종 리스크들 왜 겪고 있겠습니까? 그때 친인척 관리 더 잘했었으면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편안한 은퇴 생활을 즐기시고 있을 거예요. 예. 특감반 필요성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고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특별감찰관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의 좀 스케줄이 궁금한데요. 보면은 이제 11월 14일 이재명 대표 선거일 하루 전날인 것 같은데 그 본회의에서 이걸 재표결을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좀 갖고 계신 건가요? 아니 뭐 지금 이제 아직 발의가 돼서 예. 좀 통과가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 또 대통령실 갔다 와야 되니까 예. 그거는 딱 일정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사실은 지금 뭐 명태균 스캔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대통령 여사 관련해서 너무 많은 그런 스캔들이 쏟아지고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번 네. 국감도 사실 김건희 특검이었어. 김건희 여사 국감이었죠. 예, 국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또 그리고 검찰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나 그 디올백 명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 아니 정말 과감하게 불기소 처분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야당이 압도적 지지를 받은 야당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특검을 발의할 수뿐이 없고 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좀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용기요? 예. 어떤 용기입니까? 아니 지금 뭐- 용기 무척 많이 내고 계신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저좀 용기를 뭘 더 내야 내셨으면 돼요? 좋겠어. 아니 예. 왜냐면은 네. 처음에 당대표 도전하셨을 때 최상병 특검 약속하고 당대표 되셨는데 최상병 특검 아직 발의도 못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수 언론에서 얼마나 한동훈 대표를 밀어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 보수 유권자들이 부산 금정하고 강화해서 네. 저희는 정말 금정에서 희망을 가졌는데 야 이렇게 한동훈 현 대표를 밀어줄 줄은 몰랐어요. 네. 그런데 지금 뭐
한동훈 대표를 이렇게 밀어주고 있는데 뭐 특감반 뭐 특별 감찰관으로 뭔가 예. 이것을 해결하려는 모습이 조금은 좀 더 용기가 필요하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용기를 내도 여당 대표가 뭐 영부인 특검법에 찬성 이럴 순 없을 것 같은데 그걸 좀 바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저런 그 심리는 대통령실과 국민의당, 그러니까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이 분리될수록 민주당의 정치적 활동 공간이 커질 것이다라는 희망사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쨌든 이번 정부가 성공하지 않으면 정권 재창출이라는 게 어렵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2대1로 가면 이재명 민주당 정권을 맞아야 하는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가 변해야 한다. 쇄신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위기의 절박감 정도가 당이 느끼고 있는 것과 대통령실이 느끼고 있는 것은 확실한 온도차가 있는 것 같다. 이번 대담에서 서로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만 대통령은 이 앞쪽을 보신 거고 한동훈 대표는 저 대통령의 뒤쪽을 보신 거예요. 보는 곳이 조금 달랐다. 조금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봐야겠죠. 지금 그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뭐 특검법 얘기는 안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난번에 이탈표가 4명이 나왔다 보니까 그거를 만약에 이번에 또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되고 제2요구권을 행사해서 재표결을 하게 된다면 그건 또 장담할 수 없다 뭐 이런 말도 여당 내에서는 나오잖아요. 좀 이탈표가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독소 조항이 너무 많은 법안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탈은 좀 덜할까요? 지난번 최대 4표의 이탈표가 있었던 것은 뭐 친한계 의원이 아니었다라고 우리 그 친한계 의원 측에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선가 나왔을 표들이고 그런데 이번 그 면담 결과를 보면서 이러면 정말 특검 받기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당장 이번에 뭐 한 20-30일 후에 있을 재의결 과정에서 특검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나오긴 전 어렵다고 봅니다. 얘기하신 것처럼 독소조항, 이 13개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독소조항이 너무 많고요. 여기에 따른 이 특검이 통과되는 데 따른 정치적 후폭풍에 대한 책임을 친한계가 오로지 다 져야 하는 상황에 오게 되는 그런 정치적 모험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한동훈 대표도 상황을 보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그 정도까지 결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특별감찰관부터 어떻게든 좀 해보겠다 뭐 이런 구상이신 것 같아요. 민주당은 일단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은 대안을 좀 내봐라. 지금 우리가 발의한 법안이 그렇게까지 독소라고 할 거면 협상을 하려면은 여당에서 좀 법안을 발의해봐라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그렇죠. 뭐 제3자 추천이든 뭐든 좀 발의를 해야 협상을 통해서 논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정부하고 여당 측에서 특검에 대해서 거의 뭐 알레르기성 반응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아니 아무리 수사를 해도 죄가 없으면 무슨 처벌을 받습니까? 이것은 뭐 대통령을 바로 탄핵한다, 뭐 영부인을 탄핵한다 이런 법안이 아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언론이 보더라도 지금의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 관행에 대해서 뭔가 좀 독립적인 특별검사로 인해서 뭔가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 아니 특별검사가 뭐 위법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범법자를 갖다가 앉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수사 자체를 거부하니까 그 지금 2년 반 동안 야권 인사들은 얼마나 많이 수사했습니까? 수사해서 사항에 대해서만 수사하는 게 아니라 별건으로 마구잡이로 수사하고 망신 주기 했잖아요. 그러면 밝혀진 의혹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이고 수사를 받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특별감찰관이 어떤 의미는 있지만 지금 현 상황에는 굉장히 미흡하다. 그리고 그게 당내에서도 추경호 원내대표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로서는 좀 그리고 이제 여권 상황을 저희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저는 친한계보다는 중립 쪽에 있는 의원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장동혁 최고위원이 그 재산신고 선거 재산신고를 뭐 3천만 원 들었다 기소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가 볼 때는 좀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기소가요? 예, 아니 뭐 예. 장동혁 최고위원이 정말 친윤 의원이면 그렇게 기소했겠습니까? 아니 네. 참 누가 네. 보더라도 친한이라 그런 기소는 기소됐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누가 보더라도 네. 그 기소는 네. 친한이라서 이 사람이 뭐 자기의 이력을 숨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실무적으로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냥 확인서나 뭐 이런 거 하나 쓰면 될 일을 갖다 기소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예. 중립에 있는 의원들이 뭔가 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친윤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니죠. 선거법 그 예. 공소시효는 10월 9일로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의원분들의 그 선택 범위가 넓어졌다는 분석도 있고. 네. 근데 저는 그 우리 중간 지대에 있는 그 의원들이 한 40명, 50명 된다 그래요. 네. 어제 언론 보도에서는 친한계가 친한계 한 30명 되고 친윤이 범친윤계는 한 4, 50명 되고 네. 그 중간에 한 4, 50명 있다. 이렇게 해서 아직도 친윤계의 숫자가 더 많은 거 아니냐라고 분석을 하셨던데 저는 그걸 뭐라 그러나요? 충성도 아니면 밀집도 정서적 유대 관계 이런 것들은 이제 친윤계는 많이 와야 된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요새 친윤계 모임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보지 못했고 모임은 저도 못 네. 들었네요. 예. 대통령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4, 50명 중간에 있는 분들은 예. 어떻게 생각하면 그 미국 선거나 아니면 우리 선거로 치면 스윙보터 성격이 강한데 이 스윙보터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여론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가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 문제는 5대5 뭐 6대4의 문제가 아니라 9대1의 얘기라고 하셨어요. 9대1의 문제. 9대1의 그러니까, 이슈다. 그렇죠. 90%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 해소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하고 계신 거고 10%는 우리 당의 아주 뭐 강성 지지층일 수도 있겠죠. 이런 분들은 그 정도도 괜찮다라고 하는 건데 이 스윙보터 분들은 여하튼 민심에 민감합니다. 네. 중간에 있는 의원들은 민심이 가는 쪽으로 움직일 건데 그 민심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느냐 이것은 뭐 보시는 시청자들이 아실 거예요. 예. 지금 김지호 대변인이 뭐 대통령께서 지금 식사 모임 같은 걸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러서 저녁 먹었던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보니까 한동훈 대표 면담 이틀 만인 어제는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랑 또 비공개로 만났더라고요. 뭐 물론 미리 잡혀있는 일정이라고는 했는데 이게 자꾸 한동훈 대표랑 좀 갈라치기 하는 느낌이 좀 들어서 어떻게 보셨어요? 비슷하게 봤습니다. 예, 비슷한 인식을. 홍준표 대구시장은 사실 한동훈 대표랑은 당내에서 갈등의 정도를 본다면 가장 대척점에 있는 분이잖아요. 어제 만났는데 이제 기존에 일정이 잡혀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정치는 본질보다도 이게 어떻게 비춰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누구를 만났느냐가 굉장히 대중들에게 주는 메시지의 정도가 강한데 홍준표 대구시장 만나서 무슨 얘기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한동훈 대표와 만난 면담과 네. 예. 이 그때 당시의 분위기 이런 거 얘기 안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예, 뭐 홍준표 두루두루 대표도, 얘기 다 했겠죠. 네, 홍준표 그 시장도 그것과 관련해서 뭐 여러 SNS를 통해서 뭐 자신이 갖고 있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인상평들을 써놓고 있는데 네. 이런 식의 갈라치기가 그러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는 행위인가? 이것들에 대한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대통령실에서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 정치가 뒷골로 팩싸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유난 갈등을 좀 싸잡아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어떤 의미에서 나온 걸까요? 사실 둘이 싸우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은 이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뭐 집권 여당 대표와 대통령 간의 갈등은 야당 입장에서는 뭐 나쁘진 않은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정치를 하고 싶은 거죠. 정치를. 정말 그 정쟁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계속 이재명 대표님 왜냐하면은 지금 뭐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가고 지금 이 정부에서 안보 불안을 마구 조성하기 때문에 사실 뭐 강화, 파주, 포천, 동두천 그다음에 강원도 일대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십니다. 네. 그리고 그
대남 방송이나 이런 것들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가축들도 예. 뭐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300만 명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살고 있는데 산업체도 많고요. 네. 이 경제적인 타격도 큰데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또 의료 대란 이거 진짜 추워지는데 저희 걱정입니다. 지금 뭐 골절상 입으시면 어쩔까 걱정도 되고 네. 심혈관 그다음에 뇌혈관 계통 질병이 겨울철에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해결을 못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뭐 맨날 저희도 뭐 명태균 얘기하는 게 지겹습니다. 예. 근데 좀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갈 수 없는 이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비판하신 것 같습니다. 여야 대표 회담에서 그러면은 민생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당연히 민생 얘기하면 되고 그렇게 지금 의료 현장에 관한 위기의식이 강하다면 여야 의정 협의체에 빨리 야당이 들어오겠다라고 선언해 주시면 돼요. 네. 야당이 먼저 여야 의정 협의체 만들자고 해놨는데 지금 의사단체 다가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의사단체 두 곳이 참여 네. 의사를 밝혔잖아요. 예. 어렵사리 협상의 장으로 오겠다. 근데 야당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내지 여야 않는 의정 거예요? 협의체에 네. 빨리 들어오시면 돼요. 공격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대변인님.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네. 박민수 차관은 좀 경질을 하고 그 새로운 사람을 모신 다음에 그 여야 의정 협의체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얘기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분을 좀 모셔가지고 지금 여야 의정협의체 의사단체도 지금 두 곳 들어온다 그러는데 한 곳은 철회했잖아요. 철회하진 않고 두 보류- 곳인데 아니, 그러니까- 전제 조건을 아니 달리 달았죠. 한 곳은 제가 보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지금 들어가지 않겠다고 한 걸로 그거는 알고 있어요. 새로운 단체가 추가될 뻔하다가 보류. 예. 그래서 네. 적어도 지금 상황을 이렇게까지 악화시켰으면 책임자들은 좀 경질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모신다. 이거는 역대 여당이 야당이 아니고 그 정도는 다 반영을 시켰어요. 예. 좀 그래서 새로운 좀 물로 이걸 좀 물갈이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지. 네. 저희도 좀 답답합니다. 뭐 그런 노력도 당에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정부를 상대로 뭐 개별 의원들이 이미 책임자가 교체되는 게 의사단체가 희망하는 바라면 그렇게 하는 건 어떻겠냐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 네. 이것도 역시 이 당정 갈등의 한복판에서 여러 정치적 의혹을 사고 있는 행정관들에 대해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니까 고유의 인사권에 반항하는 거냐. 네. 이거 국정농단, 인사농단이다. 이런 평가가까지 받는 상황까지 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일이라는 건 절차가 있는 거고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도 여야의정협의체가 발족되는 시점에 야당이 빨리 들어와서 같이 이 문제 풀어보자라고 한다면 야당으로서도 훨씬 네. 민주당도 정말 수권할 수 있는 정당이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뭐 수권 얘기하셨으니까 좀 여쭤보겠는데 집권 플랜본부가 어제 출범을 하셨던데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총괄 본부장이고요. 근데 이게 최고위에서 좀 연장선상으로 민주당이 어떤 진짜 이제 정권 창출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조기 대선 준비를 위한 조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정확히 이건 좀 왜 띄워진 기구인 건가요?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그런 집권 말 그대로예요. 집권 플랜 기구고 네. 이재명 대표님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민주당의 집권을 위해서 만든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누가 올 수도 있으니 뭐 그냥 그럼요. 누군가를 위해서라도 준비를 하고 있자 이런 거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까 뭐 말씀하셨는데 그 대통령실에 좀 어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예. 한동훈 대표가 어렵사리 뭐 빨간 파일까지 준비해서 정성스럽게 이렇게 제안한 거잖아요. 그럼 뭐 대통령이 화내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네. 기분 나쁘다. 인사권자니까. 그 대통령실 행정관 30명이 예. 어제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네, 하니 많이 하다 뭐 또 아닌 것처럼 이제 정정은 했더라만 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좀 나와가지고 네. 정말 이런 진짜 정치 시그널에 나와서 자기들이 억울하면은 예. 좀 정정당당하게 밝혔으면 좋겠는데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니 네. 국민들이 불안해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야당도 어떤
전국에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야당에 맡겨주시면 걱정하지 마셔라. 예. 준비가 다 돼 있다. 네. 준비된 수권 정당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광재 대변인께 하나만 묻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여야 대표 회담 시기가 언제가 될지가 좀 궁금한데 다음 달 중순에는 이재명 대표 관련된 선거들이 좀 열리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거에 임박해서 만나면 또 조금 여러 가지 뒷말이 나올 것 같고 지금 언제쯤으로 좀 계획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네. 이게 15일에 그 1심 판결이 나오거든요. 예. 뭐 11월 또 10월 30일은 한동훈 대표의 그 취임 100일이 되는군요. 그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10월 아주 30일 이후부터 해서 1심 뭐한 선고. 11월 10일 정도 사이까지. 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11월 초쯤이 되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